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1학년, 이제 예비 11학년이죠. 여러분 지금 아직 10학년일 텐데 대상으로 이제 IBDP 피직스 원데이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름이 이제 내 본명이 아닌 친구들은 이제 이름으로 이제 바꿔 주시고요. 만나서 반갑고요.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러분 목소리 궁금하긴 한데 마이크는 꺼 주시고요. 카메라는 켜 주세요. 얼굴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막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처음 보는 이름들도 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세안 아이비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희정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비 이 과정 들어가겠죠? 여름 지나고. 그리고 물리를 선택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비 필릭스 과정을 조금 소개를 먼저 좀 해줄게요. IB 피직스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 흐름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네마틱스 기초를 조금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 작년에 찍었는데 선생님이랑 많이 달라? 선생님 원래 이제 막 앞머리도 까고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앞머리도 막 다시 내리고 했어요. 실물은 더 달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는 것도 두려워. 여러분, 오늘 우리 컨텐츠, 일단 아이비 피직스 실러버스 살펴보고요. 이 아이비 이제 시험, 이제 페이퍼 구성이랑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 음소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비 디플로마 1에서 어떻게 공부하게 될지 이제 타임라인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키네마틱스 이제 기초를 얘기를 해볼게요. IB 피직스 실러버스 한번 접해본 친구들 있나요? 이렇게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보통 DP1 때 요거 2개는 다뤄. 요거 2개는 다루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빼는 챕터가 있다면요. 요 챕터. 갈릴레이안 이 스페셜 렐리티비티 특수 상대성 이론 들어봤죠? 되게 뭔가 좀 어렵다라는 거는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통 뒤로 빼고요. 12학년으로. 그다음에 이 서머다이나믹스도 선생님들에 따라서 DP1 때 그냥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은 DP2로 미루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 웨이브 비헤이비어를 웨이브 파트를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필드 파트를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A, B 파트는 DP1에 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공통적일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어요. 그러면은 우리 피직스 하면은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항상 키네마틱스잖아요. 물체 뭐 운동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 뭐 액셀러레이션 막 분석하고 포스. 근데 너무 막 많이 배워서 막 익숙한데 막 문제는 막 잘 안 풀리고 이렇게 되는데 어 결국에는 피직스 전반에 걸쳐서 이 키네마틱스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피직스 자체가 어떠한 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다양한 포스들, 그리고 이 포스가 만들어내는 이제 에너지, 그런 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요 뒤에 이제 이 파트에 가서도 그 키네마틱스의 개념들이 이제 계속 나와. 파리클들의 이제 파리클, 이렇게 입자 단위에서 막 해석할 때도 얘네들의 이제 벨로시티 혹은 모멘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키네마틱스가 물리의 이제 기초이자 물리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직스 이제 실러버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금 추가된 단원이나 삭제된 단원 전체적인 변화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제 위 학년들부터 새로 개정된 여러분 이제 피직스 이제 실러버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페이퍼가 1, 2, 이제 3까지 있었고요. 페이퍼 3에는 옵션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옵션에 뭐 엔지니어링 피직스 공대 갈 친구들이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보통은 엔지니어링 피직스를 했어요. 물리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니까. 혹은요, 이제 뭐 렐러티비티 이게 이제 그런 개념들 뭐 아니면은 뭐 에스트로피직스 이제 이런 옵션들이 원래는 페이퍼 3에 있었어.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치렀었어야 돼요. 물리를 원래. 근데 너무 이제 공부할 양이 많고 친구들이 물리를 너무 어려워하고 페이퍼 3를 삭제하면서 옵션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전체 실라버스에다 녹여냈어요. 그래서 이제 리지드 바디 메카닉스나 아니면은 이제 갈릴레이안 렐러티비티 이런 게 이제 전체 단원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부담이 커진 것 같죠? 왜냐면 선택 과목이었던 게 이제 전체 단원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선택 과목이 전체로 배우는 단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난이도는 좀 소폭 감소했어요. 그만큼 예전만큼 옵션으로 선택할 때에 비해서 딥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에서 어려워했던 뭐 레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에서 캐파시턴스 이런 개념들이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파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IGCSE나 MIP에서 일렉트리시티랑 매그네티즘 배우면은 전기 파트를 좀 더 어렵게 배웠을 거야. 오히려 이 IB 과정보다. 왜냐면은 트랜스포머라던가 그런 개념들이 빠졌거든요. 아니면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와 IB에는. 그래서 IB에서 이제 서킷이나 아니면 일렉트리시티는 오히려 조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변화는 여러분 자료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페이퍼 아까 계속 3가 없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페이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페이퍼 1이 있어요. 근데 1이 1A, 1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또 하루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페이퍼 2 이렇게 있어. 그래서 페이퍼 1A는요. 객관식 문제들이야. A, B, C, D 이제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준비를 한다면 패스페이퍼 막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유형에 익숙해져가지고 빠른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개념 정의 원리 이제 묻는 문제랑 이제 응용되는 문제가 한 3대 7 정도의 비율로 나와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둘게요. 여러분들이 당장 막 시험을 볼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페이퍼 1B가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페이퍼 1B는 학교들에서는 막 따로 준비를 시켜주진 않아요. 실험 문제야. 데이터 분석하는 문제. 그 두세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시험이 막 모르는 실험이 출제되기도 해요. 그러면 얘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막 실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실험 결과 같은 거 주면은 이거 이제 내가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페이퍼 1B는 학교들에서 막 따로 막 준비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특강 때 이제 페이퍼 1B도 이제 하루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2가 이제 이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 10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무려 이거를 이제 파이널에서 봐서 제대로 시험을 치른다면은 2시간 반을 이제 시험을 쳐요. 90점짜리고요. 그래서 정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특징 물어보기도 하고요. 계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한계점, 분석 되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explain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quote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보고 어떤 서술 범위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DP1 딱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건지, 그리고 IB, 피직스를 하려고 선택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개인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 특강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이제 쌓아온 데이터로 이게 대충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대충 적진 않았어. 신경 써서 적어봤어요.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름 방학까지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이제 파이널 뭐 마무리 시험을 보시나요? 그러면은 그거 되게 대충대충 보잖아. 근데 한 번씩 복습은 해주셔야 돼요. 보면은 기본 수학 같은 거 정리해야 돼. 왜냐면 엄청 어려운 수학이 나오진 않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위가 웨이브 랭스야? 그럼 막 나노미터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면 이거 막 10에 이제 막 마이너스 9미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들 막 곱하고 이런 거 많이 나와. 물론 계산기는 쓰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수학에 대한 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리에서 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액셀러레이션, 벨로시티라던가 방향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물리량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향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벡터의 개념이 나와요. 이런 기본적인 수학은 돼야 돼. 그리고요, 또, 이 핵심 물리, 이제 기초 감각들을 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만약에 선생님이랑 영어 특강을 듣는다면 초반에는 되게 친절하게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지식이 0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지식은 0이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물리의 기초라고 하는 거, 그래프 해석하는 거. 막 그래프가 이제 리니어 하면은 증가할 때 x-axis 값 증가할 때 y-axis 값 증가한다. 막 이런 정도의 해석은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뭐 PV는 뭐 nRT 이런 관계가 있으면 프레셔 컨스턴트 할 때 뭔가 볼륨이 오르면은 템퍼처도 오르겠다. 이런 이제 비례 관계 해석 같은 거. 이게 이제 물리의 이제 기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수학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키네마틱스랑 포스, 이제 메카닉스를 이제 처음에 딱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그래프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그리고 이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해하고 연습하고 해야 돼요. 단순 암기하면 안 돼요. 이 IB는 물리 데이터북을 주거든요.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 이게 포뮬라북이 있어. 그래서 공식들은 다 나와 있는데 적용 못 해요, 여러분. 그냥 이거 봐야지라고 하면은 해석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이 키네마틱스는 좋은 점이 어떤 문제 상황을 내가 막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래프로 바꾸거나 해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9월에서 11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모멘텀 이런 개념들을 하게 될 거고요. 에너지랑 모멘텀까지 섞어서 이제 force 그리고 물체 모션을 다루면은 계산 문제도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한 문제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force도 예전에는 뭐 friction을 무시했다면 이번엔 막 friction도 고려해요. 뭐 air resistance도 이때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나 물리 좋아했던 거 맞나? 물리 되게 어렵네 하면 이제 조금 이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에너지 겨우 A3 파트에서부터 이렇게 돼. 어.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꼼꼼하게 연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거에 대한 선행이 조금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이제 물리학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A 파트부터 E 실러버스까지 피직스 전체 관통하는 단어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파트 A, 이제 키네마틱스가 끝나고 나면요. 파트 B, 이제 서머피직스가 나오게 돼요. 이 서머피직스는요. 되게 작은 이 게스 파리클들, 이 입자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 파리클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 파리클들의 이제 프로퍼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네마틱스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작은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와닿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에서 6월 보면은 이제 웨이브를 C 파트를 나가거나 아니면 필드, 이제 D 파트를 나가거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A 파트랑 B 파트를 친구들이 잘 견디고 잘 넘기고 나면은 이제 C, D에서 정말 이제 물리가 재밌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이 파트들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제 상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쯤 왔으면 여러분 정말 많이 잘한 거야. 이제 세 개 파트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이제 6월 시험 이제 이 학기 말 시험 끝나고 나면요. 이제 year 1 전체 이제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약한 단원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IA 이제 주제도 이제 탐색하고 이제 작성을 조금 빨리 시작하는 이제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점이면은 이제 사실 가닥은 좀 나와. 이 친구 물리 성적 어느 정도 되겠다가 좀 나오고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정말 노력하면 바뀔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미 이제 최종 성적 방향이 거의 결정돼. 그래서 여러분 그냥 1월 1부터 꾸준히 잘 해야 돼. 나중에 쫓아가야지 이거 없어요, 물리는. 이 A 파트는 키네마틱스, B 파트는 서머피직스 되게 다른 파트인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시작부터 이제 잘 꼼꼼히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겁먹을 거는 없어요.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요 키네마틱스 기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키네마틱스, 이게 물리를 했으면, 과학을 이제 했으면은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찍어 먹어봤을 것 같아요. 찍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앞에서부터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액셀러레이션이 있는, 유니폼한 액셀러레이션이 있는 모션을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북에 보면은 이런 식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요 V는요. U 플러스 AT 이런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 S는요. UT 플러스 2분의 1 AT 스퀘어 이런 식이 나와요. 이 식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바람직해. 선생님은 네이터북에 있는 식들 중에 한 세네 개 제외하고는 다 외우라고. 다 외워야 돼. 어, 그거 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써볼게요. 또 이 AS는 V 스퀘어 마이너스 U 스퀘어 이런 식들이 또 나와. 그 다음에 또 S는 2분의 V 플러스 U 곱하기 T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이제 유니폼 액셀러레이션 모션을 우리가 계산하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S가 displacement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 V랑 U는 다 velocity인데 이 V는요, 이제 내가 궁금한 그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velocity야. final velocity고요. 그 다음에 U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의 요 initial velocity예요. 그 다음에 요 A는요, acceleration이고요. 그 다음에 요 T는요, time이에요. 그래서 이 얘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 가지고 앞 글자 따가지고 이 네 개의 식들을요, 이 수벳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이 acceleration의 정의부터 가지고 와볼게요. 우리가 뭔가 이제 accelerate 된다는 거는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ccelerate가 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유니폼하대.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빨라져. 10씩. 1초에 10씩 빨라져. 그러면은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이 acceleration이 10m per second래요. 1초에. 그러니까 이 acceleration이 1초에 10m per second라는 거는 velocity가 1초에 10씩 빨라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예요. 처음에 at rest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볼까? 0m per second래요. velocity가.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 여기서 0초일 때, 1초일 때 이 물체의 velocity는 10 증가했어요. 10m per second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났을 때, 총 시작부터 2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의 velocity는 20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acceleration이 10이래요. 1초에 10씩 빨라진다 요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1초가 또 지나. 그러면 총 3초일 때 이 물체의 벨로시티는 30m per second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밑에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액셀러레이션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지금 1초 간격으로 1세컨드의 액셀러레이션 증가가 10 빼기 0 미터 퍼 세컨드 요거였어. 괜찮나요? 그러면 위에 액셀러레이션 쓴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완전 계산해가지고 유닛까지 한꺼번에 나타내주면요. 10m per square second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acceleration 유닛은 미터 per 이제 square seconds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여기서 찾아도 마찬가지야. 슉 여기서 찾아볼까요? 지금 이거는 1초에서 3초니까 시간 변화가 2세컨드죠. 2세컨드 동안 velocity 변화는요. 10에서 30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30 빼기 10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해도 20 미터 퍼 세컨드 over 2 세컨드 하니까 10 미터 퍼 스퀘어 세컨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모든 순간의 액셀러레이션이 같아요. 유니폼한 이 액셀러레이션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를 좀 일반화해서 나타내면요. 이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건요. velocity change야. final velocity 마이너스 요 initial velocity. 내가 궁금한 그 두 시점. 그리고 velocity가 이렇게 변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이게 이제 acceleration의 정의가 되겠어요. 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쓰면요. change in velocity잖아요. final velocity 빼기 initial velocity가. 그래서 delta V over delta T 이렇게 이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을 분수꼴이 아니라 이제 리니어하게 고치면은 첫 번째, 이 수베드 이쿠에이션의 첫 번째 식이 나와. 요거 뭐 고친 거냐면요. 이제 acceleration의 정의 v 마이너스 u over t를 이제 t 넘기고 u 넘기고 해서 고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렇게 줄 거예요. 이 initial velocity가 이 initial velocity 이렇게 해야겠다. initial velocity u가요. 20 미터 per seconds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이 acceleration 값이 마이너스 5 미터 per square seconds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은 얘가 정지하기까지 time taken to stop. 걸린 시간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요 식에 넣으면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 식이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야. 볼게요. 얘는 지금 initial velocity가 20m per second래요. 근데 여기 이제 20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요. 요 acceleration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이제 플러스인 거야. 그리고 acceleration이나 velocity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죠? 그러면 initially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velocity가 20m per second래요. 근데 acceleration이 마이너스 5라는 건 얘는 1초에 velocity가 마이너스 5씩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은 1초가 지난 이후에는 velocity가 15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난 이후에 velocity가 10이 되고요. 또 1초가 지난 후에 velocity가 5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난 후에 0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이제 velocity 적은 거야. 괜찮나요? 엑셀레레이션의 이 마이너스 의미가 내가 처음에 20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데 마이너스는 점점 느려지는 건 거야. 그럼 이거 엑셀레레이션이 아니라 디셀레레이션 아니에요? 맞아, 디셀레레이션 맞는데 엑셀레레이션이 크게 엑셀레레이션과 디셀레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어, 괜찮나요? 그러면 타임 테이크는요? 만약에 식에 넣으면은 V는 U 플러스 이제 AT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니셜 벨로시티가 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션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그대로 넣어.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time taken to stop인데 스톱했다는 거는 final velocity가 0이 됐다는 거죠. 0 해서 풀면은 이제 T는 4세컨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식에 넣으면 풀리지만 그냥 여러분 이거 본능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0이었는데 마이너스 5씩 줄어들면은 4초면은 멈추겠다. 이거 되죠. 그냥 그거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개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질문 하나 있었어요. 여기 타임 테이큰에 델타 t를 썼고 여기서는 그냥 t를 썼거든요. 근데 t를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델타 t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t는 만약에 어떤 이 시각 그때의 약간 몇 시였는지 몇 초였는지 그다음 그 몇 초였는지의 이제 그 차이인 건 거야. 이제 그 델타 t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요 식에서는 간단히 그냥 t라고 줬고요. t는 무조건
소요된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시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델타 t가 있어야 맞아요. 근데 이 식에 따라서 델타 t를 써서 이제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t라고 하고, 그냥 t라고 쓰지만 암묵적으로, 이런 변화가, 벨로시티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의 간격, 시각의 사이의 간격인 시간이 들어간다. 로 이제 알고 들어가면 돼요. 괜찮나요?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사실 이 수베드 이쿠에이션으로 30분이 뭐야? 1시간? 그리고 막 그래프까지 하면 막 2시간 막 이렇게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식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식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더 있어. 뭐냐면, 이 그림 예시로 준 상황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뭐 자동차가 가거나 기차가 가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은 해석하기 비교적 쉬워. 근데 이 소벳 이쿠에이션이 어려워지는 파트가 이제 프로젝타일 모션이 나오면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 프로젝타일 모션은 요 클리프 위에서 물체를 던져가지고 얘가 슉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대포 발사하듯이 이 물체를 어떤 특정한 각도로 발사해. 그러면 얘 계속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요렇게 떨어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제 요런 모션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수벳 이쿠에이션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나요? 그리고 요 두 상황, 특히 이제 요 친구,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 파라볼릭 패스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이 상황이 이 프로젝타일 모션의 이제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요거부터 시작하면 돼.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려 이거부터. 그러면 우리 높은 곳에서 물체 떨어뜨리면 이 아래로 얘가 슉슉슉 가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일정한 스피드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는 거야. 아래로 갈 때쯤이면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이 충격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요거까지 되나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쪽으로 gravitational force가 작용해서 그렇죠. 요 이제 지구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gravitational force의 크기를 우리 이제 weight라고 그래. 그리고 이 gravitational 요 force에 의해서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acceleration의 크기를 지구 이제 surface 근처에서는 다 같은 값으로 봐요. 얼마냐면요. 이 acceleration이 이제 9.8 요 숫자 본 적 있죠. 미터 퍼 이제 square seconds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을 이제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라 그러고 그래서 문자 이제 G로 표현해 줄 거야. acceleration인데 지구 이제 surface 근처에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accelerate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크기가 지구에서는 이제 9.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G로 나타내주고 이제 9.8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될 거고요. 이제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다행인 게 페이퍼 1에서 객관식 요 이제 MCQ 페이퍼에서는 G를 다 10으로 넣어서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이 되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얘 initially at rest야.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G씩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있대. 그러면 1초 후에 이 물체의 스피드는요. 9.8 m per second 이렇게 될 거고 9.8 m per second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난 후에 이 물체의 스피드는요. 19.6 m per second 이렇게 되겠고 9.8씩 더해지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난 후에는 29.4 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빨라져요. 9.8씩. 그리고 이거는 물체의 웨이트랑 관련이 없어. 이렇게 빨라진대요. 근데 이 상황을 얘기할 때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다른 force는 없어요. 이건 air resistance 없이 gravitational force, weight만 작용할 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gravitational force를 받아서 떨어지는 물체도 constant한 acceleration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러분, 요거 내용 너무 설명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시간이 다 됐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프리 아이비 친구들을 수업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IBDP 물리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방학 좀 알차게 보내고 나면은 이제 입학하고, 이제 IB 디플로마 과정 딱 들어가서 조금 수월할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막 풀어지지 말고, 이제 물리 배웠었던 친구들은 조금씩 복습해 주시고요. 물리가 완전 처음인 친구들은 그냥 하다못해 유튜브에 조금 막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저런 영상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감 좀 끌어올리고, 여름방학 때 알차게 보내고, 그렇게 이 IB 디플로마 과정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특강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기회가 되면은 또 어딘가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